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보복을 한다고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11월 1일부터. 이런데 이것도 충격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결국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국하고 중국이 고래가 싸우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의 일방적인 친중 쇄세 외교로는 도저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쇄세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사실관계 팩트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요. 중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히토류거든요. 히토류. 옛날에 일본하고도 그때 히토류 수출 통제해 가지고 2010년에,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호주에다가 히토류도 개발도 하고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어요. 또 히토류 사용량도 줄이고, 일본은 이제 대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종류가 다양한데 거의 중국에서만 90% 이상 생산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히토류가 미국의 첨단 전투기, 난데 반도체, 전기차, 심지어 핸드폰, 전부 꼭 필요한 이런 품목이다 보니까 이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계속 보복을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하고도 그랬고요. 참 중국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시진핑이가 히토류를 가지고 이제 아마 에이펙에서 트럼프 만나면 히토류 가지고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히토류 통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단순하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만 수출 통제하는 게 아니고, 특히 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중국의 기술이나 히토류를 또 채광하고 그 다음에 제조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이런데 중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히토류도 통제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장비, 전부 포괄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시간 만에 이거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협박하는 게 아니냐.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보복, 올리게 한 게요. 그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이제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들 많잖아요. 여러데 이걸 수출을 중국의 미국 소프트웨어를 중국의 수출을 못하도록 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보복 조치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에이펙에 오긴 온다. 한국의 에이펙에 오긴 온다. 그런데 시진핑을 그대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는 시진핑하고 면담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한국에 오긴 오지만, 근데 한국에 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길어도 1박 2일, 길어도. 근데 일본은요, 2박 3일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조선소나 해군기지 다 방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할까? 아직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와봤자 이재명이하고 제대로 이제 회담이 안 되겠지만, 협상이. 그러게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런 세계 회담이 취소될, 이럴 지금 현재 위험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요, 지금 이제 그 평균적으로 미국이 중국 물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57%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100% 훨씬 넘었는데, 현재 그 휴전을 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서로게 110%씩 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요, 미국은 이제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57%,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30%, 33%, 이런 식으로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요. 휴전을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50%대와 30%대니까. 평균 관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100% 부과되면요, 결국은 이제 그 중국 제품 미국에서 157% 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미국 제품에 대해서 현재 그 33%인데 또 이게 보복 관시하면요, 이거야말로 2차 대전 이전에 경제 대공황 때 전쟁으로 되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에 누가 꼬리를 내리고 협상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그 지금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시진핑도요, 자기 권력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옛날부터 물론 뭐 가짜 뉴스도 아니다, 뭐 논란이 많지만, 옛날부터 그 뇌졸중 2019년에도 그렇고, 2022년, 그냥 시진핑 뇌졸중 이렇게 치면요, 계속 그런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뭐 확실하게 근거 팩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둘 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확고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이것도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연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4번 연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시진핑도 국내 사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할 수가 없잖아, 시진핑도. 권력이 휘청거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뭐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죠. 트럼프도 국내에서 복잡합니다. 이미 연방정부 셧다운, 완전히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치안 때문에 주 방위군을 계속 투입하는데, 민주당이 주지사들하고 강력 반발하니까 법원에 또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미국도 사정이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 다 강대 강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걱정이에요. 진짜 완전히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가 죽듯이 이런 데 상황이 아닌가. 왜? 이재명은요, 누가 뭐래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뭐 친중 쇄쇄 외교의 대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친중 쇄쇄 외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친중이면 중국에서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에서도요, 아예 이재명을 완전히 개무시해서 아무런 배려도 안 해주거든요. 지금 중국이 뭐 이재명이나 우리나라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국이 전혀 배려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리창 권력 세열 2등이잖아. 국무원 총리 리창 하고 이제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푸틴이 옛날에 대통령 연임 때문에 총리하고 메드베데프가 이제 대통령을 했었죠. 그 정도로 푸틴의 최측근, 러시아의 서열 2등이라 봐야 돼요. 이런 이제 리창이나 메드베데프가 오히려 이제 북한의 노동당의 80주년, 그때 당 80주년 행사 가서 열병식 하면서 굳건한 북중러 혈맹을 과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을 겨냥하는 ICBM, 화성 20호, ICBM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그러면 여기 맞서려면 어떻든 일본이나 미국하고 강력하게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일본도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왜? 자민당이 연정이 공명당이나 우리 연정 못하겠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게 다카이치 사나에 여성 아베 수상이 되는데, 여도 연정이 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또
강경한 우파니까 여기하고도 이게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재명은요 이쪽 저쪽 전부 그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이게 버림받고요. 그 다음에 북중러에서도 버림받고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어느 하나 해결 못해요. 미국하고도 이게 관세상 하나 해결 못하고 중국하고는 이게 뭐 우리가 완전히 찬밥 개무시 당하니까 완전히 뭐 외교가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 미중 패권이 강하게 충돌하는 이런 그 패권 교책이 내적이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원래는 이게 한 나라가 패권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거는 이제 그 안정기라 합니다. 패권이 강력한 한 나라가 함역의 그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면요. 그다음부터 이게 평화가 옵니다.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이 단독 패권일 때는 평화가 와요. 그런데 중국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양대 패권국이 격렬하게 싸우면요. 대격변, 대위기가 오는데 이런 경우에 그 소국, 우리가 이게 소국은 맞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비하면. 이런데 그 약한 나라가 이런 경우에 그 적과 동지를요. 잘못 선택하면 엄청나게 국가적 불행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명청교책이 이게 뭐 요즘은 이재명이가 정청래 쪽으로 권리가 이걸 명청교책이라고 뭐 우스갯소리 하는데 진짜 명청교책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럴 때 그 광해군과 인조 이런 경우에 그 적과 동지를 잘못해서 인조,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게 바로 남한산성의 삼전도의 굴욕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똑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와중에도 이게 그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들면서 쉐쉐 외교를 하면요. 결국 이게 미일, 그 다음에 유럽,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그 서방 우리 여러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이런 데 그 나라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요. 그러면 이게 그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북중러가 우리나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국익 중심,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용외교, 이것도 이게 그 한심한 이야기죠. 진짜 우리 실용외교는요, 진짜 잘한 거는 제가 보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때 자원외교 하면서요. 이런 게 그때가 좋았고요. 더 나아가면 이게 그 노태우, 이게 북방정책, 이때는 몰라도 지금 이재명은 실용, 우리가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외교 대참사인데 중국 중심의 쉐쉐 외교죠. 이재명의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아니다. 그래서 외교부터 그 대참사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펙에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에이펙이 반쪽돼 트럼프가 에이펙 행사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하고 면담도 만약에 취소되면요. 에이펙은 천문학적인 비용만 들이고 아무런 게 성과나 관심도 없이 끝나버리는. 오히려 이제 뭐 아시안보다 못하죠. 아시안, 그런 동남아시아, 그거는 누구나 다 갑니다. 왜? 아시안 국가들이 단결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에이펙은 아시안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데 그 빈껍데기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기에 그 북한의 노동당의 그 창건, 노동당, 이 행사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데 그 껍데기로 끝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 외교 정책이 안 바뀝니다. 이재명의 쉐쉐 외교나 이게 안 바뀌어요. 결국에 뭘 바꿔야 돼요? 정권을 바꿔야 돼요. 정책이 안 바뀌면 정권을 바꿔야 돼요. 이재명 정권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